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예산안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하고 있고요.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판도라님, 집합건물 예산안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년부터 회계감사 대상이라 고민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답변을 뭐라고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 원래 예전부터 여러분 집합건물 예산안을 해야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하셨죠? 그건 왜 그럴까요? 어디서 감사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이 없어도 어디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안을 해야 되겠죠. 예산 수립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 강의안은요. 저희 김정렬 회계사님 강의 자료고요. 그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업로드한 자료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부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렬 회계사님이야 얘기를 드릴 필요도 없이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최고 권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계사님들 중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제 자유니까요. 생각은 어쨌든 예산의 필요성을 좀 보면은요. 계획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적정한 수준의 관리비를 유지하고 및 과도한 관리비 집행을 억제하고 세 번째로는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집합건물은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회계가 없는 것들도 많고 또 그냥 부과만 하는 거죠. 회계 없이. 그리고 회계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계 방식이 아니라 어디서 하죠? 그냥 위탁사에서 자기네 한 5개, 6개, 10개 묶어서 회계를 거기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만 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회계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떤 데는 막 200세대, 300세대면 상가 200세대, 300세대면 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 200세대, 300세대랑 생각하시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몇십억, 거의 막 이렇게 몇백억까지는 안 되겠죠. 어쨌든 몇십억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계가 없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소유주가 많이 안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그냥 관리단이, 약간, 그게 이제 제가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횡령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편하게 업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계획적인 집합건물 관리가 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관리비가 유지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적인 집합건물 관리하기 위해서 그 관리비용 사전 예측 등을 통해서 관리 업무 질적 향상으로 점유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점유자의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 점유자에게는 그 관리비 그 내역도 알려주지 않아도 됐었죠.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점유자도 이제 부가 내역서나 그 고지서를 다 받으셔야 되고 이제 50세대 이상, 50점포 이상 그 전유 부분이 50점포 이상인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계가 이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는 2022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회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50점포 이상은 회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이 150세대 점포 이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년부터 회계 감사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산에 따른 예산 범위 내 관리비를 집행을 하면 이거는 해당 단지 관리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적정한 수준의 관리비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관리비를 부과를 할 거예요. 이것도 해당 단지 규약에 따라서 하게 되면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하게 되겠죠.
특히 예산을 왜 꼭 하셔야 될 단지는 어떤 단지일까요? 회계감사 받아야 될 곳. 왜냐하면 회계감사 받아야 될 때의 기준이 뭘까요? 관리규약이겠죠? 관리규약 안에 명확하게 예산과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건데요. 지금 여러분 관리규약을 보세요. 그럼 예산과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리비 집행도 예산의 몇 %,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리비 차감 적립이라던가 아니면 예산 뭐 예비비라던가 수선 적립금 이런 부분은 그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따라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규정은요.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고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굉장히 뭔가 쫙 되게 길게 돼 있죠. 그래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즉 11월 30일까지 입주대표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아니 승인, 수정 승인. 그리고 만약에 승인 받은 다음에 또 수정해야 될 때는 추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에는요. 공동주택제라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단 집합건물법 제26조 관리인의 보고 의무 중에서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의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서는 사망에 관리인의 법 32조에 따른 정기관리단 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관리규약에 표준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역시 예산과 결산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2월 31일까지는 작성을 해서 승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이 그 예산안에 따라서 그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보통 2월이죠. 정기관리단 집회 때 출석해서 관리단에 이 내용, 예산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래요? 승인받으래죠? 그리고 명확히 일자도 있죠. 근데 집합건물은 보고하라. 관리단 집회에 출석해서 보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점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산안은 짜야 된다. 왜냐면 법에 있잖아요, 여러분. 집합건물법이랑 시행령에 있잖아요. 즉 짜야 한다. 자, 공동주택은요. 관리규약 제61조에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별표 2에 따른다. 근데 집합건물은 별도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예상을 따면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집합건물은 그냥 딸랑 회계처리 기준에도 딸랑 하나예요, 여러분. 회계처리 기준에도 별도로 그냥 수선 적립금은 예산에 따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회계처리를 했는지 그냥 궁금하긴 해요, 저는. 자, 공동주택은 그리고 회계처리 제50조 예산 편성에 관리주체는 그 변경 승인 받고 세입세출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수정할 때는 수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합건물은 역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즉 세입세출 예산 할 필요 없고요. 수정세출 세입 예산서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별도 규정이 없으니까요. 근데 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말아라고는 안 하겠죠. 자, 그리고 세입 예산 과목이나 그 세출 예산 과목도 공동주택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51조, 52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 근데 집합건물에는 별도 규정이 역시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자,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에서는요, 예산의 전용 및 이월을 하지 말아라. 근데 불가피한 경우는 대표회의 승인받아서 해라. 그리고 추가 경정도 해라. 추가 경정은 그 54조에 있어요. 추가 경정이라는 거는 승인을 다 받았어요. 근데 뭔가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럴 때는 뭐 어떨 때 있을까요, 여러분? 뭐 갑자기 뭐가 인상이 되거나 이럴 때는 추가 경정을 해라. 사용료는 사실 그렇게 특별히 추가 경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집합 건물은 역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뭘까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법에 있으니까 집합 건물은 반드시 해. 근데 아주 특별한 기준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좀 알아서 해야 돼 라는 이야기겠죠. 저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회계 처리 기준을 만들고 법에 있는데 왜 규정을 안 만들었을까? 아니면 처음이라서 좀 어려웠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아니면 집합 건물은 사실 조금 여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요,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게 만약에 회계연도 시작까지 성립되지 아니했을 때는요, 요거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 범위, 여러분 요거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작년도 예산 범위가 아니고 전년도의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어요. 다만 법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이런 게 인상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야 될 때는 그 반영된 금액의 실적 범위 이내에서 그 반영된 금액이 실적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대요. 즉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이 우리 그 공동주택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동주택법에서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동대표가 없거나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성립되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년도에 실적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거보다는 만약에 근데 전년도 실적 범위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 공동주택법보다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액 내년 9,160원 요걸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집합 건물은 어때요? 역시 별도 규정이 없죠.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예산 분성립해서 예산 집행을 못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단지 예산은 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즉 이거에 대해서 회계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예산을 짜는데 공동주택에는 분명히 예산은 짜야 한다. 근데 어떻게 짜야 되는지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든 그거는 단지에서 규약에 맞춰서 짜거나 아니면 그냥 어쨌든 좀 허술하게 짜더라도 일단은 짜서 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잘 되어 있는 거를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주택 거를 가능하면 준용을 하는데 굳이 뭐 세입세출 예산이라고 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그까지는 별도로 저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그리고 뭐 뭐죠? 사업 맨 처음에 반드시 그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는 그 사업 계획안도 짜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 굳이 안 짜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저라면 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소장님들마다 생각이 모두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거를 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모든 걸 짜라 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저라면 공동주택이란 좀 흡사하게 짜 놓겠다. 대신에 내 발목을 너무 잡게 짜진 않겠다. 너무 타이트하게 하진 않겠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집합건물 예산안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승인이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는, 보고만 하면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라면 근데 이게 뭐 저라면 그래도 어쨌든 2022년 예산이니까 12월 31일까지는 짜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요. 그런 집합건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집합건물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판매를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요. 예산 판매를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2년에 그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에 있는 그 카페에 회원이신 분들은 2년에 7만 원, 내년에 1회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회계 컨설팅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2년에 10만 원 판매하고 있고요. 예산 대행은 좀 비쌉니다. 그거보다는 비싸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희가 인건비 2, 3일 들기 때문에 2, 3일분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도라 격리실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는요. 업무 대행, 회계 대행, 회계 점검, 회계 분리, 교육 업무, 회계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 판매, 예산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요. 설명에 저희가 그 설명하는 곳에다가 연결해 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판도라 격리실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다정한 댓글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은 소용없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여기서 마칠게요.